네, 오늘 원자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구리관세 50%를 트럼프 정부에서 예고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구리관세가 전시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구리가 전쟁 물자에 많이 사용되는 금속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단순히 이거를 전시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라고 이거를 단순히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예. 지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지금 알루미늄이나 철강에도 지금 50%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자재부터 이 관세를 매겨서 국내에서 조달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원자재들에게 지금 관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기고 있는지 현황도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상호관세를 제외하고 예. 그 무역확장법 232조, 보통 섹션 232라고 불리죠. 이 법안에 따라서 지금 처음에 3월 달에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구리에도 향후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웠었고,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알루미늄 철강 같은 경우에 50%로 관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루미늄 철강은 50% 관세가 대부분의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관세율이 25%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발표된 거는 이제 50%로 발표가 되면서 구리 가격이 미국 내 거래소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물가 쪽으로 전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구리라고 하면은 모든 산업의 기초잖아요. 다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이 물가 관련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미국 내 구리 이 가격이 네. 일단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가 압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다만 이미 3월 달에 구리의 관세를 예고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 동안 상당히 많은 구리가 미국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거의 미국은 6개월치의 재고를 선제적으로 수입을 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물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미국의 재고가 소진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6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리나 이런 철강,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의한 이 생산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축분이 좀 있군요. 네. 그럼 그 시차를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구리 관세에 정제 구리도 포함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게 정제 구리가 미국 수입하는 구리 비중 중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구리를 수입할 때 이 정제 구리, 그러니까 가장 순도가 높은 전기동이라는 형태로 보통 수입하는 게 거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발언, 그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이 정제 구리뿐만 아니라 구리 전선이나 이런 플레이트, 시트 이런 반제품까지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구리에 대한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구리가 전기에 필요한데 다 들어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뭐 전력, 반도체 이런 뭐 전반적인 산업 쪽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구리 관세가 정말 고관세가 현실화됐을 때 타격이 예상되는 뭐 산업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아시다시피 이제 구리가 전력 부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력 부문에 관련된 산업 비중이 40% 이상 되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구리 수요가 굉장히 향후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든 어떤 부분이든 최근에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력화 에 따라서 구리 수요가 늘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인프라나 또는 태양광이든 또는 AI 데이터 센터든 이런 관련된 이 전력망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리 수요가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전력망 쪽이나 또는 전기나 전선 이런 관련된
산업에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 원가 압력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포지션이 높으니까 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그 영향력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원가 압박이 심해서 이제 네. 제조업체들이 부담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이 구리에 대한 관세는 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은 그대로 있고 예. 미국 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관세 발표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 내 가격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 보통 LM이라고 하는 런던 거래소에 있는 구리 가격 자체는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이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어쨌든 구리에 대한 관세를 매겨서 뭐 구리,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생산을 늘리자라는 게 지금 계획이긴 한데 당장 나타나는 문제는 이 미국 내에 투자를 했던 그런 제조업체 공장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원가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리, 철강, 알루미늄을 수입할 때 국제 가격 대비해서 50% 높은 그런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원가 부담이 공장이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원가 부담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풍인데 사실은 네, 그렇죠. 관세라는 거는 역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매기는 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부분보다 이제 미국의 맞습니다. 물가 압력이 더 높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별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이 사실 전략 광물에 대해서 한 번씩 이 통제 수출을 걸었다 풀었다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격화된다면 우리나라가 괜히 거기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략 광물, 그러니까 특히 뭐 히토류를 네. 포함한 전략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광물로 한 70% 정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 광물을 토대로 한 중간 제품을 한 90% 정도 이상 생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당연히 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히토류를 수입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어쨌든 협상을 하면서 뭐 이번에 반도체 관련한 협상이 히토류를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히토류 수출이 중국에서 당장 중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제조업체들도 당연히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히토류는 중국에서 풀어준다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갈등이 격화됐을 때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게 된다면 그때의 여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서방 측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위협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요, EU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뭐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히토류 관련해서 무역 협상에서 좀 이 히토류를 무기로 많이 협박을 해오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공급망이 좀 계속해서 분절화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서방 측에서의 공급이 네.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게 늘어날 때까지는 물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확실히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정말 강력한 협박 카드가 맞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히토류라는 건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있지만 그걸 정제하고 가공하는 게 전 세계에서 92%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압박 카드입니다. 저희도 이제 산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겠고 히토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도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LS증권 홍성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